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느 정도 고객님들의 고장을 체킹하는 것도 바로바로 고쳐드리려면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갖고 다니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눈앞에서 딱 고쳐지는 거를 보셨을 때 고객들이 훨씬 더 한결 더 좋아하시니까요.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많이 챙겨서 고객님들한테 만족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컴닥터 본사에서 내근으로 수리기사 일을 하다가 외근으로 전향해갖고 지금 외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영재입니다. 기사님, 처음에 컴퓨터와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용산에서 컴퓨터 가게를 하셨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놀러 갔다가 와, 이런 신세계가 있나? 라고 이제 겪으면서 그 가게를 자주 놀러 가다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물건 배달하고 이제 간단하게 현장에서 뭐 조립하고 하는 일을 10대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용산에서도 있었고 테크노마트에서 있었고 판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다가 디자인 관련된 일을 중간에 잠깐 넘어가서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하드웨어랑 이런 수리 관련된 일을 총괄적으로 하는 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컴닥터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주로 좀 많이 하셨나요? 일단 월급쟁이 생으로 제일 많이 한 거는 LG전자 원청에서 디자인 일을 했었고요. 아루 직전에는 코인 관련된 일을 좀 했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직접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체적인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도 했었고요. 막연하게 상상했던 거랑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랑 어떤 조금 차이가 있으실까요? 컴퓨터 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치는 일만 하면 나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전체를 100으로 봤었을 때 가운데 80이 저희 수리 일이 맞기는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80의 수리를 진행하려면 앞에 10에서 고객한테 어떻게든지 내가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고, 고객의 고장난 증상에 대해서 아, 이런 고장은 이렇게 진행이 수리가 될 거고 이런 정도의 비용이 예상이 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얼마 정도의 시간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를 믿고 맡겨주셔라 라고 고객한테 어떻게든지 친근하게 다가가서 고객의 그 믿음을 사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앞에 10이, 그래서 이 10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결국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수리 80은.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10에서 얘기했던 거를 잘 지켜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비용과 고객에게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완료되어 있는 모습을 갖다 드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사이클이 완성되는 거, 전체적인 거를 현장에 가서 고객을 만나고 나서 느끼게 됐습니다. 컴퓨터 수리기사의 현실적인 수입도 궁금한데요.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 월 수입은 진짜로 자기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회사에서 뭐 한 400, 500 정도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회사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고객한테 정말 수리에 대한 그 친절함이라든지 뭔가 고객한테 신뢰를 줬다라면 500원 기본적으로 찍힙니다. 그 정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 기사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지금 목표로 삼고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저희 선배 기사님들을 보면 월천 정도 버십니다. 더 높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력이나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이 안 되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고객한테 비전을 제시해주고 충분히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줄 만큼을 평상시에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최신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요즘은 어떤 부품이 잘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러이러한 고장이 많이 나는 시즌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그거를 항상 준비를 해둘 것이고요. 그 준비를 해둔 것만큼 고객이 현장에서 빠르게 자신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자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됐다. 그렇다면 고객은 지갑을 열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컴닥터의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떤 도움이 좀 되고 있을까요? 회사는 어차피 오더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가 어디로 가라 라든지 어디 고객이 날 찾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걸, 그게 시작과 끝입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빠르게 고객한테 다가갔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객에게 그거를 얼마만큼 빠르게 처리를 해줬느냐, 그거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컴닥터가 저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그 오더를 준다라는 게 가장 큰 거이고, 그 오더를 준다라는 것 자체는 개인이 그만큼의 오더를 만들 수 있느냐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은 그만큼의 자본을 들여서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이 그만한 거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이만큼의 오더를 만들어낸다. 그게 컴닥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하루 업무는 어떻게 흘러가시나요?
하시나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근무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고객이 날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 일의 시작이고요. 그 준비 이후에는 고객이 최대한 빨리 방문 드리는 거,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 수리가 현장에서 처리가 될 것이면 현장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장이 안 될 것이면은 고객한테 어떤 것 때문에 이게 현장 수리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처리를 해서 갖다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그 수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 외주업체에 맡기든가 해서 수리가 완료가 되면 이제 고객한테 다시 납품해 드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부터 이제 업무를 준비를 해서 이제 오더가 들어오는 거를 처리를 하고 저녁 8시까지 들어온 오더를 처리하는 게 하루의 일과라고 보시면 돼요. 정직한 수리 견적과 고객 신뢰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정직한 수리 견적이라는 거는 정말로 고장난 부분이 어딘가인지 정확하게 찾아내서 이 고장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객한테 그거에 대한 예시든 아니면 테스트를 통해서 다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분과에 대해서 대체로 확인을 해드리든 고객한테 보여드리면 되는 일입니다. 그거를 굳이 깜깜이로 할 필요도 없고 고객한테 무슨 뭐 얼버무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고객이 자기 눈앞에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고장이 난 거구나 라는 걸 보는 순간 안 고쳐야 될 이유가 없겠죠. 이걸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투명하게 하는 만큼 정직하게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쌓이게 되면은 고객은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고장난 거를 잘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찾아낸 것만큼 고쳐드린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를 확인해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고객한테 뭔가 더 해드릴 건 없는지, 아니면 뭔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향후 어떠게 준비를 하시거나 대처를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가이드랑 솔루션을 드리면, 그럼 이제 고객은 그 이후에 자기들이 충분히 그거를 활용하고 사용하시다가 그 이상의 뭔가 고장이 또 생기게 되면 나한테 이런 정보를 줬으니까, 나한테 이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수리를 해줬으니까 이 사람을 또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고객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겠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사님, 지금 가시는 곳은 어떤 문제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오더를 저희가 받으면 어떤 고장 때문에 아니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객님들의 증상 같은 게 저희한테 넘어오는데요. 거기 지금 보면 전원 불이라고 떠 있는데 펑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가 지금 적혀 있네요. 전원 문제로 일단 의심이 되는데, 꼭 전원이 아닌 부분 다른 부분에서도 소리가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점검은 현장 가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이거 직접 이렇게 수리를 하실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주의할 점은 가장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고객 장비를 소중하게 내 것처럼 하는 거. 내가 고치다가 고장 내도 내 책임이요. 고장만 나면 상관없는데 특히나 고객들 데이터나 이런 거 날아가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항상 뭘 하든지 2번, 3번씩 검토하고,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아니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 물건에 손상이 없게 꼼꼼하고 신경 써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사님도 예전에 뭐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좀 있나요? 있죠. 다행스럽게도 고객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날려먹은 적이 없었는데 드라이버를 일하다가 놓친 거죠. 그럼 이제 떨어지면서 파손이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물어드려야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부품적인 부분으로 끝날 수 있으면 사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는 아닌데, 이게 아닐 경우에 만약에 고객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에 만약에 혹시라도 손상이 갔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큰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백업을 받든가 아니면은 미리 백업을 해놓든가 아니면은 고객 장비를 연결하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원이라든지 케이블을 다 빼놓고 작업을 하든가 꼼꼼하게 해야 돼요. 사전에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고 미리 확인 다 해야 되고. 되게 쉬운 얘기긴 합니다만 고객 물건은 내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내 거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기사님, 지금 본사 들어오셨는데 오늘 갑자기 본사에 들어오신 이유는 무엇이세요? 오늘 새로 컴퓨터를 한 대를 조립을 해서 고객님께 출고해야 되는 게 있어갖고 오늘 조립 때문에 부품 수령하고 조립해야 되는 것 때문에 센터로 좀 들어왔습니다. 하고 계시는 조립은 어떤 고객님께서 주문하시는 건가요? 이 고객님은 지금 집에서 이제 원활하게 좀 게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간단한 그래픽 작업 같은 거 이런 거를 하시기 위해서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좀 고장으로 주문을 해주시는 고객이고요. 별도의 그래픽 카드도 가장 최신인 5000번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워도 요새는 여분의 선 같은 거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게 모듈러라고 해서 그 필요한 선들만 꼽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별도의 장착이 들어갈 거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항 케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 부품들이 더욱 잘 보일 수 있고 라이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미적인 미학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부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수리 경험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갔는데 컴퓨터가 전원이 제대로 안 켜지거나 간헐적으로 꺼지는 증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집안의 시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케이스를 만져봤는데 빠직하고 이제 정전기 튀는 게 좀 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변 전기를 확인을 해봤더니 그 집에 이제 전체적으로 누전이 좀 보였고요. 그 누전이 보이는 상황 때문에 혹시 집주인분이랑 뭐 이런저런 관련된 얘기를 좀 고객님한테 히스토리를 좀 들었더니 한 달 전기료를 46만 원을 내고 계셨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건 정상적으로 나오는 전기의 문제가 아닐 테니,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무슨 뭐 에어컨은 무슨 뭐 매일 틀어놓는다든가 이런 상황도 아니셨던 터라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결국 그 집 같은 경우는 온갖 가전제품이 다 고장이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벽에 전기가 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컴퓨터 고장도 그로 인해서 유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찾아드려서 컴퓨터는 고쳐드렸고요. 이제 그 별도적으로 다른 전기 부분까지 다 고장이 나서 다른 전자제품이 고장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방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전체적인 지식이나 그런 거 관련된 경험이 없으셨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진짜로 이건 도대체 왜 이런 고장이 나지? 라고 진짜 귀신 들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도 있고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고객분들과 소통하실 때 어떻게 쉽게 설명하시나요? 생각보다 컴퓨터도 하나의 사람의 몸뚱아리라고 보면 됩니다. CPU는 뇌일 것이고요. 달려있는 모든 장치들은 이제 사람의 팔다리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뭐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아니면 그걸 보여주는 그 장치들이 결국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거, 그럼 뭐 근력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비유적으로 고객한테 고객이 아시는 것만큼의 눈높이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해들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나 선정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도 그전에는 월급쟁이 생활을 좀 많이 했었어서, 그리고 개인 사업을 했었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랑 같이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을 함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아니어도 남들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엄연히 있었습니다. 이건 오롯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결국은 고객한테 표출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고객한테 어떻게 다가가면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고, 고객한테 어떻게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게 되다 보니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감들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에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어느 직종이나 똑같긴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기술을 표방하는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친절함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친절함을 고객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야 돼요. 고객한테든 저희 이제 시스템에게든. 그러면은 고객은 또 나를 찾을 것이고, 회사도 나를 찾을 것이고, 그러면 일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늘어나겠죠. 마음가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을 지금 고민 중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어떤 말씀 좀 있으실까요?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해봐라. 고민을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고민할 시간에 해보고 나서, 느끼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들 얘기하십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해보시지 않고 나서 뭔가 얘기하거나 지금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아까우니까 해보세요. 그러면은 현장에는 답이 있고요. 그 답이 만약에 혹시라도 모호하거나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가이딩이라든지 누군가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거는 저희 컴닥터가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컴퓨터 문제로 고민 중인 고객분들께 믿음직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컴퓨터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려우신 점이 있다면 저희 컴닥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객에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